안녕하십니까. 총책 이기동 채널의 이기동입니다. 오늘은 중고나라 사기에 대해서 방송을 할 예정인데, 요즘에 SNS 상이나 또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또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함 뒤에는 항상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사기가 많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 범죄 수법은 무엇인지, 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펼쳐 드릴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에 좋은 지혜를 챙겨 놓으셔서 두 번 다시는 사기범의 날카로운 칼날에 두 번 우는 구독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나 사람은 중고나라 사이트, 번개장터 이런데 중고 물품 사거나 팔거나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또 물건 사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또 카톡으로 전해오는 이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이제 피해자들은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 사람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사기범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중고나라 사이트나 번개장터 사이트나 이런 중고나라 사이트에 가입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또 사기범들은 대포폰 구하기가 또 너무 쉽고, 다 대포폰을 들고 다니면서 계획적이고 기획적이고 이런 범죄를 이제 사기를 치려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물건을 판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놓고, 이제 좋은 물건 싸게 판다는 광고를 올려놓고 이제 돈을 선입금을 받고 먹튀를 하는 그런 이제 사기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또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은 송장 번호 나오면 돈 입금 해드릴게요. 그러면 사기범들은 송장 번호만 있으면 이제 돈을 입금받는다는 걸 알고 박스에다가 쓰레기나 벽돌 이런 거 넣어놓고 또 송장 번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피해자 어디고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뒤로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외곽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이미지 이제 첨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사기범들은 그런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왜?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기범들은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사기를 한두 번 쳐보면 그런 경험과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피해자는 이거 신분증 사진 찍어 보내달란다. 신분증도 통장 만들 때 다 그거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 인감, 이런 서류는 이제 대포 통장을 매입할 때 사기범들이 다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안전한 이제 정상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계속 범죄도 진행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전결제 사이트로, 우리 거래합시다. 사기범들이 이제 요즘에 자주 쓰는 수법이 보면은 카톡으로 이제 대화를 나눠가다가 우리 안전결제 사이트로 거래를 하면 제가 바로 택배 발송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기범들이 또 안전결제 사이트를 똑같이 기업 거랑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이미지도 맞고 대충 보니까 비슷한데 이제 거래를 하면 되겠다 하는 순간에, 자, 돈을 송금을 이제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업인지 알고 이제 자기는 거래를 했지만은 이 사기범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이기 때문에 돈을 이제 송금을 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예요. 이제 앞에 중고나라 사이트, 안전결제 사이트라는 간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결제 사이트를 거래를 할 때는 이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앱에 이 자체가 연동이 되어 있는 사이트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기범들이 딱 링크를 걸어주는 순간 이렇게 보내주는 것은 너무 유변조가 쉬우니까, 이제 이런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사기범들도 지능화되어서 이제 똑같이 기업들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신에 사기범들이 만들었던 그 가짜 사이트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인더 홈페이지 들어가면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항상 잘 아셔야 되는 거고, 또 내가 기업이랑 거래를 하는데 이 계좌번호를 딱 보면 알 거예요. 이 개인 계좌로 나와 있으면 이제 의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업하고 거래를 하는데 왜 개인 계좌가 이렇게 나와 있겠어요? 그것은 사기범들이 이제 의미로 만드는 이제 사이트고 가짜 사이트이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요즘에 개인 계좌는 또 사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사기범들은 또 바지 사장을 세워놓고 또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법인 계좌로 또 이제 이런 사기를 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법인 계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내가 당근마켓이랑 거래를 하고 내가 중고나라랑 네이버랑 거래를 하고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법인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알아주셔야 하고, 또 이제 범죄가 더 진화돼 가지고 어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느냐, 요거 요즘에 신종수법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물건을 판다고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려놔요. 그럼 사기범들이 이제 범행 물색 대상이 나서는 거예요. 이거 이제 스마트폰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요거 이미지 갖고 오면은 많은 사람들 사기를 칠 수 있겠다. 이 A라는 사람이 중고나라에 올려놓은 이 사진과 이미지는 정상적인 이미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물건을 파는 겁니다. 사기범이 그 이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살 것처럼 접근을 해서 전화를 겁니다. 당연히 이제 대포폰으로 전화 걸겠죠. 자, 핸드폰 판다고 물건 올려놓으셨죠. 네, 핸드폰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핸드폰 팔렸습니까? 네, 아직 안 팔렸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건이 팔렸으면 팔렸다 이야기를 할 거고 안 팔렸으면 안 팔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팔렸다는 것을 딱 알고 사기범은 이제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살 거니까 계좌번호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물건을 당연히 팔아야 될 입장에서 물건 산다는 사람이 계좌번호 달라 그러는데 안 주는 거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계좌를 이제 문자로 송금을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기범은 이 계좌와 이 좀 전에 A라는 사람이 올려놨던 이미지를 들고 다른 사이트에 이제 자기가 파는 것처럼 이제 올려놓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건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물건 산다는 사람, 나타난 사람도 이 사람도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 사이트에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항상 이런 사람이 이제 뒤죽박죽 섞여갖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물건을 산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이 50만원 주고 샀었을 때는 이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다 생각했고 내가 필요로 하니까는 이제 물건을 산다고 이 사기범한테 이제 전화가 가겠죠.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이미지와 모든 정보를 바꿔가지고 다른 사이트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 사기범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 사기범은 물건도 없어요. 그러면 물건 산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거래하면 됩니까? 돈 50만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배 발송 시켜줄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이니까는 이제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이 또 갑이니까 돈을 보내라 그러면 또 돈 안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돈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50만원을 누구한테 보내느냐? 아까 전에 A라는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다고 광고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계좌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 사는 사람은 정확한 사람한테 지금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사기범이 이제 이 물건 갖고 있는 사람, 처음 갖고 있었던 A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겁니다. 돈 50만원 송금했습니다. 자기가 송금한 게 아니라 이 뒤에 피해자가 이제 돈을 송금을 한 건데 자기가 송금한 것처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정보를 다 알고 있고 아까 물건 산다고 계좌를 받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은 50만원 입금된 것도 맞고 그럼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만나서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킥으로 어디서 보내주세요. 그냥 물건만 받아갖고 잠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 돈 보낸 사람은 물건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경찰에 신고하면 누구 신고합니까? 이 계좌주를 신고를 합니다. 이 계좌주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았었을 뿐인데 경찰 조사 받아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엄한 사람한테 물건을 줬기 때문에 중간에 이 사기꾼한테 물건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이 사람은 혐의가 없겠죠. 정상적인 거래를 했기 때문에. 혐의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쁜 시간에 내가 왜 그 경찰서에 가가지고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간 낭비고 다 이제 짜증난다 이거죠. 자, 이 돈 보낸 사람은 이제 사기범을 검거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돈도 돌려받을 수가 없고 재판하면 오래 걸리고 그냥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계좌번호 가르쳐 주는 것도 맞고 뭐 이것저것 따져 물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돈을 송금한다 했었을 때는 어떤 이름으로 돈을 송금을 할 겁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기범들은 지금 누가 걸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 송금할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기동 이름으로 입금한댔다가 뭐 김철수 이름으로 나중에 돈이 입금이 되면 이제 의심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이기동으로 입금한대 놓고 왜 김철수 이름으로 입금됐습니까? 그럼 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제가 뭐 계좌에 잔액이 없어서 뭐 바빠서 철수가 내 아는 동생인데 그냥 좀 돈 좀 송금해주라고 물건도 지금 빨리 받아야 되고 이런 또 가머니설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정황이 일어났었을 때는 물건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것저것 따져서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고 이제 물건 하나 팔기가 이래 힘들어요. 너무 이제
인터넷이나 SNS, 뭐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편리함 뒤에 결제도 이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이렇게 뭐 주문 예약도 빨리빨리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런 것도 맞지만 편리함 뒤에는 항상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제 팁 하나는 중고나라 거래를 할 때는 자 웬만하면 직거래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게 너무 멀다 했었을 때는 안전거래 사이트 이 사기범이 불러주는 이 카톡으로 듬성듬성 돈을 송금하지 마시고 그 사이트가 뭐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이트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나 포털 사이트에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기범들이 갖고 있는 이 가짜 사이트는 절대 이런 포털 사이트나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송금할 때는 이게 개인 계좌인지 법인 계좌인지 가상 계좌인지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기업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 개인 계좌에 돈을 송금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개인 계좌, 그 정확한 회사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했었을 때는 그것은 횡령입니다. 횡령.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이제 잘 알고 계셔도 사기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물건을 팔 때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물건을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물건을 정확하게 팔아놓고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정황이 생긴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물건을 산다 했었을 때 돈을 어떤 이름으로 보낼 건지 그것을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사기범이 대답 못합니다. 더듬더듬 거립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되고 항상 사기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제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총책이기동 채널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